근데 박사님 이렇게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뭐 그동안 어떤 변천 과정을 통해서 강남이 진화 발전했는지 이제 약간은 이해를 했어요. 많은 분들 이제 이 책 읽어보시면 아주 생생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 우리 또 박사님 책의 장점은 늘 답사 다니면서 찾았던 자료, 시각 자료들 그런 거 많이 넣어 놓으시잖아요. 이번에 사진 드린 걸 정말 싫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 생각 못 했었는데. 딱 그래서 저는 이 책 두께감도 딱 보길래 아, 또 자료들 알찬 거 많이 시각 정보로 넣어주셨구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사도인쇄로 딱 다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게 어디지? 이게 어떤 모습이지? 상상할 필요 없이 바로 책 중간중간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좋다. 대형 아파트, 고급 아파트가 강남 압구정을 비롯해서 반포 이런 데 많이 생기면서 이쪽이 다시 주목받게 됐고, 8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자들은 강남 가서 산다며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이제는 솔직히 부작용도 많아졌잖아요. 뭐 요즘 껐떡하면 싱크홀 생긴다고 하고, 그리고 반포는 출퇴근길에는 가기가 싫어요. 너무 막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강남 땅값이 오르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인 거죠. 중심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심리더라고요. 네. 여기가 부촌이다. 그러니까 잡힌 거죠. 다음 부촌이 안 나타나면 여기인 겁니다. 네. 사실 뭐 저희들 강조하지만 찐부자들은 여전히 강북에 살거든요. 이태원이니 성북동이니. 하지만 중상층 또는 더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기반을 마련한다는 거고, 그거는 부정할 여지가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우면산 산사태가 나든 터미널이 물에 잠기든 상관없는 겁니다. 싱크홀이 사실은 강남에서만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한국이 워낙에 졸속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뭐 광명도 나고 남들 다 가보고 있는데 부산도 다녀오고 다 납니다 사실. 한국의 택지지구는 사실 다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도 정도가 막 국제도시 만든다고 파일을 잘 박아서 좀 문제가 덜한 것 같은데 그 송도도 좀 지켜봐야죠. 그 최근에 저희 마산 수출산업단지를 다녀왔는데 그 우체국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집안 처마가 났어요. 폐업한다고. 박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어요. 마산 맞아요. 수출단지. 초기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보니까 강남은 그만큼 신경도 안 썼기 때문에 급하게 때려박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살기 좋은 거하고 사기 좋은 거 다르다는 그 결정적인 갈라지는 지점이 사실 강남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 부촌이기 때문에 부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비 많이 오면 거의 뭐 잠기는 지역 태반이 또 강남이라고 막 뉴스 보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소소한 악재들이 계속 돼도 강남이 프리미엄 지역이다라는 이 상황은 크게 안 바뀔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이거 대체할 지역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게 강남이라는 게 탄생한 건 결국 역사적 우연입니다. 수많은 상황에서 우연히 탄생한 거지, 강남이 만들어진 이런 구조를 복사하면 또 강남이 된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평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바뀌어버리거나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이럴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관점을 달라서요. 실제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뭐 그냥 투자 차원에서 강남에 온 것도 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살기 좋아요. 인프라도 많고 여기 지인도 많고 교통도 사통팔달이고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들어가려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 더 오른다? 계속 여기 이미 서울 아파트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들 경제지에 말씀드리는 게 서울 아파트 집값이랑 묶으면 안 된다. 강남성을 떼고 말씀하시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건 이미 어디나 자본주의 국가는 부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긴 이미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모든 지역의 인구가 없어지더라도 수도권 인구는 남을 거고, 모든 아파트 값이 하락하더라도 여기는 마지막까지 우상향인 거죠. 당장 2차 공공에 이전할 거 아닙니까? 세종 완성도 할 거고. 그럼 그 풀린 부담금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1차 때 이러잖아요. 맞네요.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욱 이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강남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표현을 하시신 건데, 그럼 그곳에 언저리에 살아야 나이 들어서도 큰 병원도 간간히 가고 좋은 인프라도 누리고 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너무들 다 떴단 말이에요. 앞으로 더 뜰 거고. 그렇다면 그 강남 지역 중에서 그나마 여기 좋은데 저평가되었어요 라는 강남 3구 중에서 그런 데 꼽으시라면 어딜 꼽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강남 보면 그래도 아유 그 비싼 돈 주고 산 아파트가 그것도 지하 주차장이 전부 물에 잠겨서 내 자동차까지 망가지는 꼴은 당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남 3구 중에 여기가 원래 그런 자잘한 피해도 없이 정말 정주 여건상 저평가된 거 말고요. 정주 여건상 최고입니다. 정주 여건상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최고이면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두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데 아직 조금 덜 주목받는 거는 수서 1원 라인. 수서 1원 라인이요? 현재 사실 저는 강남구의 북부가 지금 부의 중심인데 이미 옮겨가고 있다 보거든요. 세 방향으로. 어디로요? 하나는 서초구 북부. 뭐 이른바 반포자이라는 밈도 있죠. 반포자이 말고도 주변에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방배동 지금 재건축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잠실부터 해서 송파 가락동까지 이 라인. 하나는 영동대로 시작 복합개발부터 수서역까지 라인이 이제 뻗어나가는 라인인데 각각 유동량이 많다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들은 전통적인 부자들은 싫어합니다. 부자들은 은닉성을 좋아해서 그래서 사람 많으면 귀찮아요. 근데 돈은 유동성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약간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좀 번잡하다, 좀 복닥복닥하다는 지역들을 골라가셔야 되죠. 오히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다 봅니다. 대표적으로 그게 현재 강남지구에서 가장 백화점 판매량이 높았던 지역이 21년도에 강남터미널 신세계였잖아요. 그런 게 보여주고 있는 미래가 있고 또는 강남의 부의 절반은 저는 경기도에서 온다고 보는데 경기도? 그 서초역, 강남역, 양재역에 있는 수많은 경기도민들 맞아요. 주말에 놀러 오죠. 그 현직 경기도지사께서 유세할 때 유세의 처음과 끝을 사당역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렇네. 노년의 교보문고부터 양자까지 라인 또는 사당 이수 라인 이런 것들은 특히 사당 이수가 이름은 동작구랑 관악구인데 사실 거기는 나머지 동작 관악과 달라요. 거기 원래부터 준 강남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 그 강동구의 일부 지역 같은 데 포함하죠. 이게 그런 부분은 저는 조망 좋다고 보고요. 정주 여건은 명확합니다. 어딘가요? 영동 시형주택이라는 게 지어졌는데 한국의 주거 선호가 아직 아파트가 아닐 때는 뾰족 지붕의 단독주택이 좋았잖아요. 그때 서울시가 워낙 강남구 북부가 뭐 안 팔리니까 거기에 영동 시형주택을 지어서 사람들 유치했었죠. 이런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유경수하고 양시장이 와가지고 코팅도 하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좀 제발 와달라고. 다 언덕에 지어요. 그 언덕에 지은 게 물난리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가보시면 가끔 가실 겁니다. 촬영 가실 때 한 번씩 무슨 잡지 같은 거 언덕에 있는 빌라 같은 데 많이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단독주택 개조하는데 막 가봤어요. 그런 데들이 영동 시형주택 단지들이에요. 예전에 거기는 물이 안 넘치는 곳입니다. 그렇죠. 워낙에 선입견이 강남은 물 넘치는 곳이니까 저지대는 지으면 안 되고 사람도 안 올 거다. 여의도 같이 분양 안 된 것처럼 언덕에 지어야 강북도 보이고 그리고 물이 안 넘칠 거라 생각으로 만든 건데 그 지역들은 지금도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거기는 다만 이제 더울 때 걸어 올라가면 땀이 좀 많이 나고 다리 같은 선생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압구정 현대나 반포자이보다 그런 주택이 좋다 생각해요. 그건 그렇죠. 거기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관광지가 아니고 상가도 없어서. 사실 부촌의 기준은 은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쪽 동네에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된 것들이 간간히 섞여 있어가지고 연립하는 지금. 맞아요. 그래서 큰 건물이 큰 단독주택이 있다가 한 빌라들 몇 개 있고 다시 큰 주택이 있고 뭐 이런 형태인데 여기가 예전엔 진짜 요지였군요. 그렇죠. 이제 이해했습니다. 야, 강남도 계속 새로운 생로병사가 또 일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부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남구가 확 죽는 건 아니고 당연히 강남 개발이 된 뒤에도 찐부자들은 강북에 남았잖아요. 마찬가지 현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상층으로서 계급 상승을 원하는 분들은 확장 강남이라 부르는 여기 분당 판교부터 쭉 이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라인. 이 라인 통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그런 것들을 기민하게 보셔야지 부촌은 강강 북부다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강남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한 번 절절히 느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은 뭐 8할이라고 해야 될지 9할이라고 할지 그 뭐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8할 이상이 국가 정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논촌, 상촌, 어촌을 대한민국 최고의 노른자의 땅으로 만든 것도 국가의 정책과 계획 그리고 땅이라는 건 국가에서 지목을 결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또 한 번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대선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가 리더십이 되겠다는 분들이 출사표 던지면서 저는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지금 현재 유력 후보자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약들, 이게 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것이 강남 같은 지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강남 지역은 현재 특수한 이슈는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슈가 있다면 GTX가 하도 난리였는데 지난 10년간 GTX가 난리였던 이유는 다른 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GTX 관련은 대단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현재 A가 아직도 끊겨 있죠. B와 C까지 완성되면 사실은 저는 한국이 잘한 거라 생각해요. D까지도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약간 주관성도 있고 제 주변에 철도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결과인데 한동안 난리였죠. EF 나오고. 맞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분양항구가 천안역 어디를 하면서 GTX 영향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CTX 예정지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GTX 관련 얘기하면서 호재 삼는 거는 최대한 주의하시라. 뚜껑 열어봤잖아요 이미. 북쪽은 히트했는데 남쪽 히트 못했잖아요. 그런 걸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강남 관련 하나. 그리고 하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죠. 이거는 강남보다 확장 강남 문제인데 지금 SK하이닉스 용인 쪽은 공사를 이제 착공 집안 끝냈더라고요. 다지기를. 이제 들어갈 거고, 삼성 쪽은 그 이른바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가 삼성이죠 말하자면. 지금 평택에 있는 공장도 약간 증설을 중단한 상태인데 여기까지 갈 것인가. 다만 또 소문 들어보면 가보니까 반대 플랜카드에 걸려 있는 게 지금 토지 보상 시작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즘 상황입니다.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용인이란 도시로 보면 용인에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혜택을 있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짐작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남부 이 혜택은 동탄이 입는다. 동탄이 오히려? 이신도시. 사실 용인이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는데 처인구는 사실 농촌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뭐가 없단 말입니다. 서쪽에 있는데 동탄 이신도시가 있고 오산 세교지구가 있고 송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기반이 있는. 특히 동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유력 정치인들, 예를 들어 그쪽에 국회의원분들 보면 다 터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빨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SK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런 거는 행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들 강조하지 않습니까? 길로 보시라. 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늘 대중교통만 이용하시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 차도 이용합니다. 도로 중요한데, 이 경우는 동탄 2를 이미 도로가 하나 뚫려가지고 많이 이동하고 있고, 남사터널을 부르는데 그거 뚫리면 아마 2가 지금 개발 중인데 확 영향을 받을 거예요. 지금 화성 정치인들은 그거 지금 빨아들이려고 혈안이시더라고요. 여야 관계없이. 그래서 용인 주목하시라. 혜택을 용인이 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용인 정치인 행정가분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 그렇네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종, 하나는 2차 공공기관. 전 사실 대선에서는 의미 없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선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6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9개월간 이게 진짜 이제 영수증인들이 올 것이다. 지자체를 많이 다니시니까 지금 지자체들 하고 있는 게 뭡니까? 2차 공무원 이전 후보 리스트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거 이제 다 들이밀 겁니다. 9개월간. 당장 예를 들어 지금 모 당에서 일어났던 것도 사실은 지방선거 공천권 싸움이었거든요. 그게 있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리스트 정해지고 어디가 받겠습니다라고 손 드는 순간 이거는 되돌릴 수 없다. 그거 뺏었다가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세종은 쉽지 않다. 지금 세종 난리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가지 않는 한 쉽지 않은데 이 모든 개발 계획은 당장 지금 유력한 분들의 의향도 당장은 못 간다는 거고. 처음엔 당장 간다고 하더니 안 된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게 필요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하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설비를 갖추는데 그렇게 1년 만에 안 돼요. 지금 한때 문재인 대통령 때 일청사로 간다고 한다거나 용산 간 건 다 뭐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전 그래서 이번에 용산 갈 때 용산 가는 게 아니라 수방사촌 가길 바랬어요. 서울을 벗어나서 과천으로. 그다 설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설비 갖추려면 지금 세종의 S1 지구인데 거기가 지금 아시고 보면 텅 빈 땅에 펜스만 쳐 있잖아요. 맞아요. 쉽지 않은 거죠. 최소한 거의 중앙정부 어딘가 땅 빌려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쉽지 않다. 그래서 세종은, 그래서 세종이 아시겠지만 거래가하고 전월세가가 차이가 큰 도시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정치 여건이 나쁘다는 거죠. 늘 기대가
현실보다 큰 도시. 네. 그래서 보면 세종은 사실 거래가 높은데 그쪽에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은 청주나 대전의 신혼부부라든지 맞아요.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그게 말하는 바가 있고 세종 시민들도 대전에서 일 보고 있고 청주 오송 가서 일 보고 맞아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세종의 아파트 사야 되냐라고. 예. 조심하시라. 조심하시라.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갔다가 발목을 잡히실 수 있다. 다만 단타 세력 그분들한테는 호재일 수 있다 생각은 합니다. 지금까지 해주셨던 말씀을 한번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어차피 그 박사님 모시고 모처럼 방송했던 게 박사님 신간인 강남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부동산의 어떤 변천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상 이런 것들을 반추해보고자 하는 목적인데 다시 강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강남 중심의 1급 국가, 1급 체제 이거 안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무너진다는 거는 한국이 난리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바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불안한 건 형성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려망하고 조선됐을 때 거의 끌고 갔잖아요. 네, 맞아요. 개성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정조가 수원 화성 만들었을 때도 원래 수원이 화성인 거 아세요? 원래 반대거든요. 지금의 병점역 있는 근처가 원래 수원인데 거기 부자들 다 끌고 갔답니다. 거의 사실상 건국을 새로 한 거예요 그때. 그 정도 규모가 아니면은 부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2강남은 이라기보다는 강남의 버금가는 또는 강남의 배후로서 성장하는 곳은 있다. 그게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확장 강남이라 부르는 반도체 라인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쩌면 강남보다 어떤 분들은 유명할 수 있는 게 저는 도시를 볼 때 아파트값만 보는 게 아니라 복합 기능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근데 강남이 아시겠지만 산업이 사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금융만 좀 있고 대학 본사만 있고. 근데 이쪽 확장 강남 라인은 수원부터 지제 또는 아산 신도시 오송까지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이 부분은 사실 강남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당분간은 그런 미래가 안 보이지만 어쩌면은 강남을 능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복합성에서.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도시 승리에서 말했지만 도시는 다양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강남 사람들이 점점 지금 중상층의 도시로서 단일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강남이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마 우리 그 박사님께서 뭐 직접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 하나 되짚어 드리면 이 책의 집필 목적이 강남 집 지금이라도 사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읽으실 거면 뭐지 이게 내가 생각한 거와 좀 다르네 이렇게 오해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남이라는 또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참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말 뭐랄까 양서입니다. 이거를 읽어보신 분들께 만약에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읽으시면 어떤 방식으로 도움될 거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제가 답사책을 쓰면서 제 책을 통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투자가가 상중하가 있는데 초급은 이제 아파트값, 빌라값의 변동만 본다. 근데 중급부터는 땅의 내력을 본다더라고요. 풍수적인 게 아니라 여기가 원래 연못이었는데 메꿔서 아파트 만들면 모기가 나오는 거고 습해서 이런 것들부터 해서 보는데 내력을 알면 반드시 얻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 피해를 입지 않게 돼요. 또는 주변 상황을 살피면 예를 들어 아파트는 여긴 좋은데 옆에 무슨 공단이 있네? 근데 가보니까 냄새가 조금 약간 염색 공단 같은 냄새가 좀 있는 그런데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이해하려면은 그냥 그래프만 물론 그래프 중요하지만 그래프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 너머에 있는 땅의 내력과 현재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동아시아 지역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강남을 대상으로 지역학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강남에 대한 전체상을 아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다른 지역 분들은 사실 요즘 교보문고가 책 판매량이 오프라인이 보이잖아요. 다른 지역이 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강남은 현대 한국이 만든 최초의 신도시입니다. 연계 신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에 실험장으로서 케이스 스터디로서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의 지역을 바라보실 때 예를 들어 뭐 명지신도시든 송도든 뭐 세종이든
아마 도움되시는 인사이트가 될 만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신간 나와서 제가 모셔서 얘기 나눴는데요. 그 사이에 또 우리 박사님께서 얼마나 또 자료조사 많이 하시고 직접 보고 항상 현장에서 또 성찰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거든요. 그랬는지 잘 또 이해가 됩니다. 책은 역시 그냥 툭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 속에서 내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책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